만약 단 하나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 당신의 10년 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상상해보세요. 10년 후 80이나 90이 되어도 허리는 곧게 펴지고 자신의 두 다리로 성큼성큼 여행을 떠나며 손주의 이름도 어제 먹은 저녁 반찬도 또렷이 떠올리는 나의 모습. 반대로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물며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나날을 보내는 또 다른 나의 모습. 이 두 가지 미래를 가르는 것은 운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담는 매일의 식재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귀찮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와 근육은 몇 살이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의사들도 추천하는 60대부터 반드시 매일 먹어야 할 뇌와 근육 활성화 식품 7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립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뇌 신경을 재생시키고 약해진 근육에 스위치를 켜는 그야말로 먹는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동네 슈퍼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식사 습관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식단 조합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은 가장 강력한 약국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60세 이후에 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식사 정보들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순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게 아주 심각한 건강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하여 신형 영양실조입니다. 밥은 잘 챙겨 드시고 배도 부르신데 무슨 영양실조냐고요. 문제는 세포 하나하나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해줄 단백질과 미네랄이 거의 말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식빵에 커피 한 잔, 점심은 국수나 칼국수로 간단히 저녁도 기름기 없는 된장국과 나물 위주로 드신다고 해보세요. 얼핏 보면 아주 건강한 식단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뇌와 근육을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새 근육이 생기고 손상된 신경이 복구되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붙지 않고 뇌세포도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근육이 마르는 근감소증, 그리고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인지기능의 붕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식재료는 바로 이 신형 영양실조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엄선된 목록입니다. 말라가는 몸 구석구석에 영양의 단비를 내려줄 귀한 음식들이며 오늘 당장 식탁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쉽고 친근한 재료들입니다. 꼭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혈관을 다시 젊게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귀한 재료입니다. 바로 제7위 호두입니다. 혹시 호두의 생김새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울퉁불퉁하고 주름진 그 모양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뇌와 꼭 닮았습니다. 예로부터 모양이 닮은 음식은 해당 기관에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호두는 그저 미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식품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뇌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굳는 현상은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 즉 세포의 녹슬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더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별다른 조리도 필요 없이 하루 한 줌 간식처럼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꼼꼼히 꼭꼭 씹어 드실수록 뇌로 가는 혈류도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뇌 영양제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염 무가당 호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 된 견과류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6위입니다. 이 식품은 단순히 눈에만 좋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뇌의 노화를 앞에서 막아서는 강력한 수호자, 바로 제6위는 블루베리입니다. 또 블루베리 이야기냐고요? 눈에 좋다는 말만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블루베리의 진짜 무대가 눈이 아니라 뇌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 속 염증 반응을 낮추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주스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꼭 생과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도 좋고 그대로 후식처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음식을 찾게 될 때마다 과자나 빵 대신 이 먹는 뇌 방패를 하나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뇌를 지키는 큰 습관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제5위입니다. 이 재료는 거의 모든 가정의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조미료지만 사실은 우리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그 중에서도 흑초나 사과 식초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단순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막아주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왜 식후 혈당이 중요하냐고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단백질이 그을리는 듯한 당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화는 마치 고기나 생선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뇌의 혈관을 망가지게 하고 근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단 한 스푼 식초, 한 큰술만 꾸준히 드셔도 이 당화를 예방하고 혈액을 맑고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토에 살짝 뿌려도 좋고 야채 주스에 타서 드셔도 되고 반찬이나 국물에 살짝 곁들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가의 건강보조제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부엌 찬장 속 식초병을 다시 바라보세요.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몸속 깊은 곳부터 정화시켜주는 젊음의 액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초를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4위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향신료입니다. 바로 뇌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기적의 노란 가루 강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레의 노란 빛깔, 바로 이 강황이 만들어내는 색입니다. 이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커큐민은 뇌에 쌓이기 쉬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 즉 뇌의 쓰레기 같은 단백질, 찌꺼기의 축적을 막아주고 동시에 만성 염증을 강력하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에게 치매가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매일 카레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자들의 해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뇌의 노화는 말하자면 뇌 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화재와도 같은 상태인데 커큐민은 그 불을 끄는 소방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은 그냥 섭취한다고 해서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조연이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집에 하나쯤은 꼭 있는 이 검은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무려 수십 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카레를 만들거나 국물 요리에 강황을 한 스푼 넣으실 때는 반드시 검은 후추도 함께 곁들여 주세요. 이 두 재료의 조합을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뇌 건강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상위 3가지 식재료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쯤에서 그래 이제부터는 채소와 견과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 생각에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나 기름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단으로만 바꾸고 계시다면 지금 그 생각을 조금 수정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 구조는 단백질과 지방을 무조건 줄이는 식단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소만으로는 뇌와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지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채소를 먹는 진짜 이유가 비타민 섭취만은 아니라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장뇌 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자율신경계를 통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까지 있다는 사실도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소나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 건강한 장에서 뇌로 행복과 안정의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채소만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 상태에서 장을 위해 채소도 함께 먹는 것, 이 균형이야말로 뇌와 몸을 지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상위 3위에 오른 궁극의 식재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뇌와 근육을 구성하는 진짜 핵심 재료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뇌와 근육을 직접 구성하는 핵심 재료 단백질의 최강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제3위는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바로 달걀입니다. 혹시 아직도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는 걱정으로 멀리하고 계신가요? 그건 이제 이미 오래된 상식입니다. 현재의 의학적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1-2개의 달걀을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달걀을 피하면서 몸이 놓치게 되는 영양소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달걀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가 담겨 있는 자연의 완전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떠올리는데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보건기관에서는 뇌 건강을 위해 콜린을 적극 섭취하라고 권장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 즉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하고 활용도도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삶은 달걀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하얀 이 한 알의 달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당신의 뇌와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흰색 보석입니다. 이제부터는 달걀을 피하기보다 똑똑하게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노년 건강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제2위입니다. 이번 식품은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정보 전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뇌의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와 정어리입니다. 혹시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좋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온에서도 굳지 않고 흐르는 성질을 가진 맑고 부드러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몸속에 들어가면 뇌의 신경세포 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층에 작용해 그 막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하면 신호 전달이 빨라지고 결국 생각도 빨라지고 기억도 또렷해지는 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DHA가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구도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말 그대로 머리가 굳는다는 물리적 현상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게다가 EPA는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강해 근육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등푸른 생선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근육까지 회복시키는 일석이조의 슈퍼식품인 셈입니다. 하지만 생선을 굽는 게 귀찮아서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름 튀고 냄새나고 무엇보다 그릴 청소가 번거롭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고등어 통조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통조림 안의 고등어는 이미 부드럽게 조리되어 뼈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연하고 칼슘도 풍부하며 통조림 국물에는 DHA와 EPA가 그대로 녹아있어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마트 통조림 코너에서 몇백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무즙과 함께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어느 날 문득 머릿속이 환하게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생선 한 통이 뇌 건강의 향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의 1위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뇌의 위축을 막고 뼈와 근육을 동시에 단단히 지탱해주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슈퍼푸드, 바로 나토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딴섬의 딱 하나의 식재료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나토를 고를 것입니다. 그만큼 나토는 작은 한 팩 속에 믿을 수 없는 힘을 품고 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나토에는 오직 나토에만 들어있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에 생긴 혈전, 즉 피떡을 녹여주는 기능이 있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말 그대로 먹는 혈액순환제라 불릴 만한 식품이죠. 여기에 더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그것이 뼈에 제대로 붙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이 비타민 K2는
칼슘이 정확하게 뼈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가 단단해지면 뼈에서 분비되는 오스터칼신이라는 호르몬이 뇌를 자극해 기억력과 사고력을 높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뼈를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토는 고품질의 대두 단백질 덩어리이자 무엇보다도 강력한 발효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과 뇌의 연결, 고리인 장뇌축 이론 기억하시죠? 나토 속에 살아있는 유익균은 장까지 도달해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그로부터 뇌로 안정과 집중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혈관 청소뼈, 강화 근육 유지,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이렇게 다방면에서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격과 접근성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한 팩의 나토가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제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당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팩의 나토,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와 몸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식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7위는 호두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고 뇌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견과류의 왕. 제6위는 블루베리 뇌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보랏빛 방패. 제5위는 식초 혈당 급등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주방 속 명약. 제4위는 강황뇌의 만성 염증을 꺼주는 노란 소방수. 제3위는 달걀 뇌신경 전달과 근육 생성을 동시에 책임지는 완전식품. 제2위는 등푸른 생선 뇌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뇌의 윤활유. 그리고 영광의 제1위는 나토 혈액을 맑게 하고 뼈를 단단히 하며 장까지 살리는 다기능 슈퍼푸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매일 다 챙겨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셨죠? 괜찮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부 다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테이션이라는 생각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식재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마치 게임처럼 메뉴를 조합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엔 나토밥 위에 달걀 하나, 톡 화요일 점심엔 고등어를 올린 메밀국수, 수요일 간식은 호두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요거트, 목요일 저녁엔 식초를 넣어 볶은 채소 반찬, 금요일은 강황과 후추를 듬뿍 넣은 향긋한 카레. 이렇게 즐겁게 한 주의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오늘은 뇌를 위한 등푸른 생선을 먹었으니 내일은 근육을 위한 달걀을 챙기자. 이런 의식 하나하나가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먹는 것에 따라 바뀝니다. 근육은 약 2달마다, 혈액은 약 넉 달마다, 심지어 뼈조차 몇 년을 주기로 완전히 새로 재생됩니다. 즉, 오늘의 식습관 변화가 몇 달 후 완전히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과학적 사실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거울을 보며 그때 식단을 바꾸길 정말 잘했어 라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오늘 마트에 가신다면 나토와 고등어 통조림부터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을 평생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90%를 조용히 막아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학 연구가 오랜 시간 속삭이듯 말해온 사실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건강은 유전이나 약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순을 넘긴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약은 꼭 챙기세요. 그러나 만약 기억력을 되찾고 암의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이 하고 우울한 기분마저 환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무슨 마법이나 값비싼 기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무심코 넘기지만 실천한다면 몸 안의 치유 반응을 강력하게 깨워주는 6가지 매우 단순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이나 두통 혹은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기운, 그게 단지 나이 때문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대부분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아무런 수분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뇌도 관절도 심지어 심장과 혈관까지 이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탈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건조함은 생각보다 무서운 연쇄 반응을 불러옵니다. 위장이 둔해지고 혈액은 탁해지며 정신은 흐릿해지고 전신에 염증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억력 저하, 혈액순환 문제, 심지어 암과도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탈수의 교묘한 공격성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산소 공급은 줄어들고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자꾸 깜빡깜빡 잊게 되죠. 가장 심각한 건 해독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간과 신장처럼 몸속 독소를 정화하는 핵심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 탈수는 요로감염 신장결석, 그리고 방광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아침에 맑은 물 한두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 시스템의 스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 흐름이 좋아지며 심장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묵직한 분들이라면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기상 후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커피도 아침 식사도 휴대폰을 보기 전에도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레몬을 조금 넣거나 소금 한 꼬집을 더해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도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건강 루틴이 아니라 매일 아침 몸에 주는 가장 기본적인 선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습관은 정신을 맑게 하고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에너지를 되찾게 하고 면역력까지 끌어올리는 뿌리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가득 찬 몸은 회복력 또한 가득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82세의 김재호 어르신은 몇 해 전 병원에서 고혈압 경계 수치라는 진단을 받고 큰 변화는 없지만 단 하나를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필터로 정수된 물을 큰 컵에 담아 천천히 마신 뒤 10분 후에야 커피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흐른 뒤 혈압은 안정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셨으며 기억력도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늙은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말랐던 거였더라고. 때로는 해답이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무시했던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혹시 또 다른 약을 찾기 전에 혹은 병원 예약을 잡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내 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줬는가? 단순한 물 한 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그 힘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말 그대로 걷기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조금 차오를 정도로만 리듬감 있게 목적을 갖고 걷는 것. 단순한 이 움직임이 당신의 몸 전체를 되살리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혈액을 순환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뇌를 깨우는 생명의 흐름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심장 박동이 건강하게 올라가고 산소 전달이 활발해지며 근육은 혈중당을 흡수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에 탁월할 뿐 아니라 여러 질환의 위험을 뿌리째 낮춰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과 정신의 선명함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부피가 더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거나 약속을 떠올리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찾는 일에 필요한 바로 그 능력이 말이죠. 산소와 영양이 뇌에 원활히 공급되면 뉴런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며 뇌의 각성이 지속됩니다. 그뿐 아니라 걷기는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는다고 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도를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 몸속 이상 세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할 가능성을 높이며 염증 환경 자체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성입니다. 마트에서 천천히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숨이 조금 가빠질 정도로 하지만 대화는 가능한 그 리듬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밖에서 해보세요. 햇살과 신선한 공기는 걷기의 효과를 배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습관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76세의 이정자 어르신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의사 권유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지만 몇 달 후에는 수치가 개선되었고 잠도 더 깊이 자고 늘 찌푸리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머릿속이 뿌옇다며 포기했던 스도쿠 퍼즐도 다시 즐기기 시작하셨지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스스로를 다시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움직임, 기운, 자립감, 걷기는 그것들을 조용히 되돌려줍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가지만 걷는다는 선택은 오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주는 힘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걷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일상의 리듬 속에 걷기를 넣어보세요. 비싼 헬스장도 특별한 복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두 다리와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 시청 중이시라면 화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이 의외로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깊고 느린 호흡을 몇 분간 이어가는 것.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복잡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저 가슴이 아닌 배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은 휴식과 회복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 모드로 전환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만성 염증의 불길이 차분해집니다. 사실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공통된 원인이 바로 이 조용한 염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호흡 하나로 시작되는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많은 분들이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가족 걱정, 건강 문제, 외로움 같은 문제로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은한 스트레스가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혈관 면역 체계, 뇌 속 기억 중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간 멈췄다가 다시 4초간 천천히 내쉬는 리듬을 반복해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 패턴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마음 챙김을 더해보세요. 특별한 명상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이 의식적 고요함은 마치 뇌 속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샤워와도 같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습관이 삶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깊이 숨쉬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시간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에 이제 괜찮다,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치유의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호흡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 부드럽게 숨 쉬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머릿속이 잠시 떠돌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느긋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는 맑아지고 어깨는 부드러워지며 기운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습관은 때로 나머지 모든 습관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그 몇 분이야말로 몸이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들으면 조금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건강 장수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찬물 노출입니다. 얼음물에 뛰어들거나 냉탕에 몸을 담그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차가운 물로 하거나 샤워의 마지막 30초를 찬물로 마무리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찬물에 몸을 노출하면 우리 몸은 매우 강력한 회복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닿은 차가운 물은 혈관을 먼저 수축시켰다가 다시 확장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 박동은 안정적으로 조절되며 몸속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상승시키며 뇌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찬물은 몸을 깨우는 자극이자 몸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76세의 김정숙 어르신은 오랜 관절통과 아침마다 오는 머리의 무거움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에게 손자가 찬물로 마무리 샤워를 권해드렸고 처음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한번 시도해보셨고 매일 샤워 끝에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걸
2주 정도 이어가신 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한결 또렷해졌고 무릎이 덜 뻣뻣해졌으며 이상하게도 기분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마치 정신적으로도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찬물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굳어지는 걸 막고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자꾸 무거워진다고 느낄 때 이 정도의 자극은 금처럼 소중한 겁니다. 몸은 벌을 받아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밀어줌을 통해 살아납니다. 찬물은 그 밀어줌 중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꾸준한 찬물 노출은 갈색 지방이라는 좋은 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지방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혈당과 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걱정되거나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이 습관의 핵심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궁금한 마음입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세수 전에 찬물로 얼굴을 씻고 아침 샤워의 마지막 30초를 찬물로 마무리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에너지가 달라지고 몸이 깨어나고 면역력이 차오르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항상 약이나 새로운 노력을 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원래 지닌 자연의 리듬을 다시 불러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찬물은 우리를 그 본래의 리듬으로 데려가는 매개체입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력의 회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좋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리듬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습관은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하는 생체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우리가 언제 졸리고 언제 가장 또렷해지는지, 심지어 언제 면역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지까지 모두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쉽게 흐트러집니다. 늦은 밤 TV를 보다가 자거나 낮에 무심코 낮잠을 자고 아침마다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 조절, 인지기능, 면역력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소식은 이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데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다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숙면 중 조직을 회복시키며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기억력 저하, 면역기능 약화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연구들도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78세의 김은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깊게 잠들지 못해 불면으로 고생하셨고 아침이면 늘 머리가 흐릿하고 관절도 욱신거렸습니다. 여러 가지 약도 먹어보고 한방차나 반신욕도 시도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학을 전공하던 손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주 동안만 해보세요. 김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하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기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던 관절의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면 이 청소 시스템도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며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수면 리듬이 일정해지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고 코르티솔은 아침에 깨어날 때 집중력과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결국 이 단순한 수면 습관이 우리 몸 전체에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내 몸이 알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리듬부터 되찾는 겁니다. 그 작고 조용한 반복이 인생 후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이라면 아마도 단순히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심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각각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을 함께 실천하면 삶 전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이 됩니다. 유행을 좇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수십 년의 연구와 삶의 경험이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할 수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이미 늦어버린 것에 대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나이 들어가는 삶이 제약과 한계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놀랍도록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방향 전환을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존중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던 분들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당신의 마음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여전히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변화가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나 자신에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허락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준비, 그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이 6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건강하고 또렷하며 기쁨이 깃든 삶을 선택한 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지금 나눈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실지 나눠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댓글 하나하나가 큰 동기부여와
응원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